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세상신 오피스 임정현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엑셀의 실무 활용 강의로 비어있는 셀을 일괄 선택하는 방법하고요. 그렇게 선택된 셀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세상 쉬운 오피스 카페 배우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 사용자별, 워드부터 정보 검색까지의 시험 점수 결과가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셀들은 저한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. 뭐 시험을 안 봤거나 안 냈거나 그래서 공백으로 냅둔 거죠.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각각의 사용자별 평균 값도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표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김대근이의 평균 값을 보시면 70.67이라고 되어 있고요. 이 평균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수식을 확인을 해봤더니 average라는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인수로는 B5부터 F5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. 즉 B5부터 F5까지 입력된 값에 average 값을 내라 라고 되어 있고 관련한 범위는 여기인 거네요. 즉 5개 셀에 average 값을 구했더니 70.67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. 그런데요, 이 70.67은 입력된 숫자만 계산한 에버리지 값이에요. 이 비어있는 셀들은 연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. 근데요, 이렇게 돼버리면 자신 없는 과목은 시험을 안 보거나 결과를 제출을 안 하는 게 평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. 안 되겠죠. 시험을 안 봤으면 0점 처리를 해서 해당 과목도 평균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런데 왜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가 구동이 되냐? 엑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요, 지능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값들 중 연산할 수 없는 값이 포함이 되면 연산해서 빼버리고 연산을 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저요, 특정 셀에 이렇게 10,000원을 입력했어요. 얘는 숫자 데이터. 맞죠? 그 밑에다가 이번에는 임정현이라는 제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. 얘는 문자 데이터. 저요, 2개 더하고 싶어요. 더할 수 있어요? 못 더해요? 당연히 못 더해요. 더해볼게요. 는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2개 더해서 결과를 찍어라 라고 식이 만들어진 게 맞죠? 그리고 엔터 눌렀더니 당연히 에라 모르겠다 에러라고 나오는 게 맞으세요. 그런데 우리가 엑셀에서 더하기를 할 때 이렇게 사칙연산 기호를 직접 입력해서 더할 수도 있겠으나 sum이라는 함수를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.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. delete 키 눌러 지워놓고 sum이라는 함수는 홈 탭에 자동합계 버튼 누르면 될 거고 해당 범위가 J5부터 J6까지 잡혀 있는 거 보이세요? 그러면 J5 플러스 J6 하나, sum J5 콜론 J6 하나.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런데 엔터키를 눌렀더니 얘는 오류가 나지 않고 결과가 반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. 즉, 엑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지능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값들 중 연산할 수 없는 값이 포함이 되면 얘 빼고 나머지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니 여기서도 비어있는 셀은 빼버리고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엑셀을 돌리면요. 엑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. 문제는 이 룰을 모르고 돌리면 내가 연산식을 잘못 써서 오류가 나는 건지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따라서 해결을 해야 돼요.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. 첫 번째, 함수를 안 쓰고 여기에 있는 거 죄다 더하고 나누기 5 하든가 아니면 에버리지 함수를 쓰되 여기 빈 셀에 우리 0을 입력해서 이 0을 평균에 반영을 시키든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보편적으로 다 더하기 나누기 5 하지 않는 이유는 과목이 하나 늘어나면 나누기 6으로 식을 또 바꿔야 되죠. 그러면 과목이 추가될 때마다 계산식을 계속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요. 엑셀을 자동화할 수 없으세요.
그런데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중간에 열이 끼어 들어가면 우리 인수 자동으로 확장되잖아요. 따라서 엑셀을 오랜 기간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에버리지 함수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에버리지 함수를 그냥 쓰되 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0을 입력하는 걸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실제 비어있는 셀에다가 0을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으세요. 문제는 빈 셀이 너무도 많아 0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너무도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? 인 거죠. 그래서 저랑 할 건 첫 번째로 비어있는 셀을 일괄적으로 선택하는 빈 셀 선택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된 빈 셀에 0이라는 데이터를 일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. 빈 셀 찾는 거. 얘네들도 빈셀이 맞긴 하나 얘네들도 빈셀이죠? 얘네들은 찾으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따라서 워드부터 정보 검색 여기 안에서만 빈셀을 찾겠다라고 이 구역을 블럭으로 잡아놓고 빈셀 찾기 한번 해볼게요. 선택할 셀에 일정 규칙이 있다면 기능에 의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 홈 탭의 오른쪽 끝 찾기 및 선택. 이거요. 데이터 찾기 기능하고요. 셀 선택하는 기능이 묶여있는 단추예요.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첫 번째, 두 번째 찾기 바꾸기가 데이터 찾아 다른 데이터로 바꿀 때 쓰는 거. 이동 옵션이 셀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. 그런데 선택할 셀에 일정 규칙이 있으면 옵션이라는 메뉴를 통해 규칙을 선택을 하는 거죠. 따라서 우리는 찾기 및 선택 버튼에 이동 옵션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일정 규칙이 뭔지 아래 옵션에서 선택하세요. 인 거지요. 내가 선택하고 싶은 셀의 규칙은 빈 셀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빈 셀을 선택.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. 그러면 블럭으로 지정한 영역의 셀들 중 비어있는 셀들만 블럭으로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데이터를 찍으시면 돼요. 선택한 셀의 첫 번째 빈 셀이 액티브 셀이에요. 따라서 여기다가 0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0을 찍고 여러분이 늘 완료할 때 사용했던 엔터를 찍으면 안 됩니다. 인 거죠. 왜냐하면 엔터는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현재 셀에 입력 완료하고 셀 포인터를 밑으로 뚝 떨어뜨려라 라는 기능인 거잖아요. 근데 저는요. 이 입력한 현재 데이터를 현재 셀에만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블럭으로 지정한 영역에 죄다 포워딩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엔터 말고 컨트롤 키 눌러놓고 엔터 하셔야 합니다. 인 거예요. 요는 엔터는 현재 데이터를 현재 셀에만 출력하는 거. 컨트롤 엔터는 입력한 데이터를 블럭으로 지정한 영역에 죄다 입력하는 거인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 우리 빈 셀 찾아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하는 거 아주 쉽게 운영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0이 입력이 됐더니 오른쪽에 평균값이 0도 반영이 돼서 다운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요. 비어있는 셀을 일괄 선택하는 방법하고 선택한 빈 셀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일괄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